네, 그룹보험 헬스 10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디스클레이머는 항상 보시던 거니까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혹시나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룹보험이 무엇인가에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뭐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는 그런 그룹보험이 그 데피니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그룹 보험이라 함은 그 인플로이어,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가 인플로이한테 혹은 인플로이의 가족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건강보험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인플로이먼이 그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냐 뭐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건강보험이 그룹보험이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ACA 저희가 그 보통 그 오바마 보험을 팔면서 ACA 상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ACA는 실질적으로 Affordable Care Act라고 해서 법안의 이름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되는 풀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풀타임 인플로이와 그 가족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아이가 26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그룹 보험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룰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서는 그 뭐 페널티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부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룹 보험에 들어가는 엘리지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뭐 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 혹은 해당 뭐 회사에 일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는 인플로이어야 되고요. 페이롤에 올라가 있고 동시에 인플로이어는 해당 인플로이를 대상으로 W2에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룹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컨트랙터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했다가 뭐 지금은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시즈널로 혹은 템포러리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W2로 비용이 나가지 샐러리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룹 헬스 엘리지빌리티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기간 어디가 병가를 내셨거나 아니면 뭐 출산휴가나 뭐 기타 등등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못 하셔서 언페이드 리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까지도 의료보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으로 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우자, 그 임직원뿐만 아니고 임직원의 배우자, 그 다음에 26세 미만의 자녀 분들도 다 그룹 보험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인플로이의 결정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그냥 그 파트너 혹은 그 세임섹스 매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배우자 뭐 이런 것까지도 회사에서 정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룹 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플로이어가 그룹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비슷한 돈을 내더라도 그룹 보험을 통해서 베네핏을 보고 하게 되면 유사한 비용대의 프리미엄을 내서 오바마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과 비교해서 베네핏이 그룹 보험 쪽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인플로이어가 어떻게 보면 베네핏 차원에서 인플로이에게 해당 그 그룹 보험을 제공을 하는 건데, 인플로이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작책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텍스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 분으로 그 인플로이어가 일정 부분을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내주시는데 그 일정 부분 내주시는 부분들이 그 텍스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로이어한테 또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요 뭐 키퍼슨 아니면 핵심 인재 같은 분들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회사에 오래 다니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베네핏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룹 헬스 같은 경우는 인플로이어가 컨트랙을 맺는 거고 모든 의사결정은 인플로이어가 합니다. 인플로이어가 정해진 그런 룰에 의해서 가입하고 베네핏을 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베네핏이나 뭐 비용이나 기타 등등 모든 의사결정은 인플로이어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인플로이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룹 헬스 같은 경우는 인플로이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비용적으로 뭐 좀 베네핏이 있다, 그 베네핏이 비슷한 비용 대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조사된 정보가 있어서 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녹색 바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개인당 그 평균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그룹 보험 같은 경우는 한 409불 정도 되고 인디비주얼, 여기서 말하는 인디비주얼이라 하면 이제 주로 오바마 보험을 뜻할 텐데요. 비교를 하시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룹 헬스를 통해서 내는 개인별 내는 그 평균 보험료가 인디비주얼, 오바마 보험을 통해서 내는 보험료는 저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프리미엄은 낮고, 오른쪽을 보면 디덕터블이 모든 걸 다 의미하진 않지만, 보험 상품이 주는 혜택을 디덕터블로 많이 좋고 나쁨이 따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룹 헬스를 주로 갖고 있는 에버리지 디덕터블은 3,000불대이나 인디비주얼, 뭐 오바마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한 4,500불, 4,000에서 뭐 500불 정도, 5,000불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좀 더 많은 베네핏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베네핏을 조금 줄이면 비용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그룹 헬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보험에 앞서서 일단은 그 고객이 어떻게 구성을 돼야 되는지, 그 고객을 구별을 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이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고객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해당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크게 보면 스몰 그룹과 라지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라지 그룹은 그냥 라지 그룹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요. 동시에 ALE라고도 표현하는데 applicable large employer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ALE 같은 경우는 IRS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제가 그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몰 그룹의 경우는 2인 이상 50인 이하. 그래서 여기서는 full-time equivalent employee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full-time equivalent employee와 full-time employee의 차이점이 궁금하시겠죠? 그것도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스몰 그룹의 경우는 2명에서 50명까지의 full-time equivalent employee가 있는 쪽이 스몰 그룹에 소속이 해당이 되고요. 라지 그룹 같은 경우는 51인 이상의 full-time equivalent employee가 있으면 라지 그룹으로 됩니다. 그런데 미국 50개 주 중에 그 4개 주, 4개의 주만 100인까지를 스몰로 봐주고 있는데요. 어떤 데냐면 여기 적힌 것처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버먼트 같은 경우 여기는 100인까지를 스몰 그룹으로 봐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는 여기 속하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50인까지가 스몰 그룹이고요. 51인부터는 라지 그룹으로 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풀타이머가 몇 명이에요? 라고 하면 사실 뭐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풀타이머는 우리 회사에 몇 명인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50인이냐 51인 이상이냐를 구분하는 게 풀타임 이퀴블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쪽 그룹 헬스 쪽에서 바라보는
풀타이머의 기준은 저희가 보는 풀타이머랑은 좀 다른데요.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일단은 풀타이머로 간주가 됩니다. 그룹보험에서는. 그래서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이 우리는 비록 그런 사람들을 비록 파타이머라고 부를 수 있겠죠. 20시간을 일하거나 뭐 이런 분들 뭐 비록 그 30시간을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풀타이머라기보다는 파타이머에 가까울 텐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고객사에 풀타임 인플로이, 그러니까 회사가 인정하는 풀타임 인플로이가 몇 명이냐가 일단은 계산이 돼야 되고요. 뭐, 그러면 몇 명인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풀타이머 이외에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파타이머든 뭔가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명수와 그리고 이분들의 각 명수마다 주당 일하시는 시간이 있겠죠. 그거를 다 더해요. 그래서 그것을 30으로 나누면 그게 또 풀타이머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수점으로 보통 숫자들이 나올 텐데 반올림을 하지 않고 내림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7.5 이렇게 나오면 8명이 아니고 7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6명의 풀타임 인플로이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이 6명이니까 6이라고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10명의 파타임 인플로이가 있으신데 이분들이 주당 21시간씩 일하세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이시고요. 10분당 그각 21시간씩 일을 하시니까 곱하면 뭐 2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0으로 나누는 거죠. 주당 30시간씩 일하면 풀타임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7명.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되면 13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풀타임 이퀴벌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따지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풀타임은 한 5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파타임이에요. 근데 파타임을 일하시는 분들이 50명, 60명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 고객은 스몰이구나. 스몰 그룹이구나. 뭐 아마도 스몰 그룹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뭐 50명, 60명 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이 30시간을 지나거나 아니면 뭐 20몇 시간이 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그게 50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잘 보실 텐데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산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뭐 스몰도 좋고 라지도 좋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계산까지 하면서 나눠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에 적용되는 법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large 그룹 혹은 ALE라고 불리우는 applicable large employer가 되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51인 이상의 풀타임 이퀴블런트가 있는 그런 고객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포러블한 미니멈 이센셜 커버리지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미니멈 밸류까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상세 조건을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그룹 보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51인 풀타임 이퀴블런트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어. 사실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내가 이런 법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퍼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들은 IRS에서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라는 되게 그럴듯한 표현을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페널티입니다.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자, 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 이거죠.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첫 번째, 내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미니멈 이센셜 커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 보험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무 보험도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만약에 풀타이머 중에 그 회사의 풀타이머 중에 회사가 보험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혼자 가서 오바마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오바마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오바마 보험을 가입을 하면 most likely 정부에서 서브시디를 받으셨겠죠. 그죠? 그 보험료의 보조금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 사람이 많은 풀타이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벌금이 출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2,000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한 명이 받았으니까 곱하기 1이 아니고 전체 풀타이머에서 마이너스 30으로 한 그 총액을 벌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 풀타이머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가서 오바마 보험을 받고 거기서 정부의 서브시디를 받으면 전체 풀타이머 중에서 30을 뺀 나머지 숫자 곱하기 2,000불 해서 벌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그냥 단 한 명이 풀타이머가 텍스 크레딧을 받았어요. 오바마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100명의 풀타임 인플로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산이 일단 인당 2,000불이니까 2,000 그리고 100명인데 30을 빼서 70 그래서 계산이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만 불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건 연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해에도 또 뭐 사실 14만 불 내고도 아무 조치 안 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네,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실 건 말씀드린 건 아까는 저희가 풀타임 이퀴벌런트로 계산을 했지만 이 벌금을 계산할 때는 풀타임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뭐 저희가 풀타이머 이외에도 그 파타이머들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풀타이머에서만 이 숫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으면 사실은 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라지 그룹에서도 그런데 풀타이머가 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네,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으시죠. 네, 크게 페널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벌금을 낼 수 있는 그 중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보험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보험은 제공은 했어요. 그런데 어포러블 하지 않아. 이런 경우도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어포러블 하지 않다라는 게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어포러블 하지 않는 건지는 요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당 3,000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아요. 제공은 했으나 어포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풀타이머가 오바마 보험을 하나 따로 가입을 했어요. 보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죠. 그러면 그 한 명이라도 풀타이머가 오바마 보험 때문에 정부의 서브시디를 받게 되면 그 사람 3,000불 그리고 똑같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서브시디를 받은 사람들을 곱해서 그 총액을 벌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명당이니까 3,000불이 될 거고요. 만약에 10명이 가서 오바마 보험을 통해서 서브시디를 받았어. 이럴 경우는 3만 불의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보험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2,000 곱하기 네, 풀타이머 마이너스 300, 30에서 그 나온 숫자가 벌금이 되는 거고요. 보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 이런 경우는 3,000불 곱하기 서브시디를 받은 풀타이머 숫자. 이게 벌금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도대체 미니멈 밸류가 얼마이고 어포더빌리티는 어느 정도 되는 게 비싼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미니멀 에센셜 커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웬만한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뭐 회사나 거의 모든 뭐 단체나 현재 있는 것들이 최소한 미니멈 이센셜 커버리지는 다 커버를 한다고 보여져요. 물론 미니멈 이센셜 커버리지를 구성하는 상세한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를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룹 보험이다라고 하면 미니멈 이센셜 커버리지를 다 커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이제 오바마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 미니멀 에센셜 커버리지를
충족하는 그런 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지 그룹 AL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뭐 유나이티드건, 에뜨나건, 뭐 카이저건 어느 회사의 그룹 보험이건 제공을 하게 되면 미니멈 이센셜 커버리지는 제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ffordability,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affordability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이 임직원의 총 그 급여에서 이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9.5% 이상이 되면은 어포더빌리티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아주 비싼 보험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이 수준 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니멈 밸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니멈 밸류라 함은 최소한 병원 이 보험을 갖고 내가 병원비를 나중에 부과가 됐을 때 60% 이상은 보험을 통해서 좀 커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미니멈 밸류고요. 동시에 어떤 보험은 의사 만나고 약 타고는 다 되는데 인페이션, 그러니까 입원하면은 안 해주는 보험도 있대요. 그래서 미니멈 밸류를 충족시키려면 최소 60%의 보험료는 커버가 되고 당연히 입원했을 때도 커버가 되는 그런 보험이 되어야 된다. 예,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니멈 에센셜 커버리지는 웬만한 그 회사 그 그룹 헬스 보험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미니멈 밸류도 포함이 당연히 되고요. 어포더빌리티도 포함이 되지만 어포더빌리티 같은 경우 사실은 너무 그 커버리지가 좋으면 프리미엄 비싸겠죠. 그럼 임직원 입장에서는 뭐 미니멈 밸류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비싸면 가입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벌금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상품을 고르실 때 너무 프리미엄이 비싸지 않은 9.5%를 넘지 않는 그런 보험을 찾아서 제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벌금을 피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헬스를 가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로이어가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로이어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인플로이어는 반드시 그룹 보험인 경우 임직원의 먼틀리 프리미엄의 최소 50% 이상의 지원금을 주셔야 돼요. 인플로이가 200불이면 100불은 무조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플로이입니다. 인플로이 플러스 스파우스가 아니고 인플로이 플러스 차일드가 아니며 인플로이 플러스 패밀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로이 기준으로만 결정을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뭐 2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회사는 100불만 내주는 미니멈 리ኳ어먼트를 맞추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인플로이 중에는 가족이 있으면 보통 가족이 있으면 2배 이상으로 가격이 뛰죠. 그러면 회사가 인플로이는 200불인데 인플로이 플러스 패밀리는 뭐 400불이다 하면 이것도 50% 200불을 내줘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이거는 회사마다 나는 인플로이는 50% 해주지만 패밀리는 안 해줄 거야. 아니면 패밀리도 50% 해줄래? 혹은 인플로이 그래 100%다 해줄게. 이거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 부분인데 가입하기 위한 최소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인플로이 분에 대한 먼틀리 프리미엄의 50%는 반드시 인플로이어가 내주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리퀘어먼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주고 싶은데 캐리어가 또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당신네 그 풀타이머가 10명이면 최소 50% 그러니까 5명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험사마다 다르고 스테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최소 전체 풀타이머 중에 가입이 가능한 풀타이머 중에 50% 혹은 어떤 보험사는 75%까지 꼭 보험에 가입해야만 우리 회사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뭐 풀타이머가 10명인데 그냥 한 명만 하지 뭐. 풀타이머가 몇 명인데 한 두 명만 하지 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50% 이상은 꼭 가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명수, 뭐 물론 또 최소한의 수는 2명. 그래서 2명은 꼭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업주가, 사업주가 혹은 사장님이 오너는 되는데 나머지 한 명, 그 2명 중에 나머지 한 명이 우리 와이프, 뭐 내 아들, 딸 이건 안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분명히 가족이 아닌 임직원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너나 임플로이어가 되면 안 되고 오너나 임플로이의 스파우스에도 안 되고 패밀리 멤버에도 안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버지니아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스테이트는 혼자 하시는 비즈니스도 보험을 그룹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스테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 세탁소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뭐 2명인데 뭐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이 조건을 잘 보고 본인이 뭐 오너시고 뭐 배우자나 뭐 아들이나 딸이 그 인플로이로서 뭐 거기에 그 페이롤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근데 내가 있고 내가 와이프랑 뭐 아니면 내 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헬스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풀타임 워커가 25명이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풀타임 워커가 그 평균 그 애니얼 그 샐러리가 5만 불보다 같거나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의 그 프리미엄을 회사가 50% 이상 내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회사가 낸 프리미엄의 50%까지 텍스 크레딧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조건에 맞는 그런 기업주를 버지니아 주에서 저희가 알고 있거나 찾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저희가 세일즈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10명, 풀타이머가 10명 미만이고 그리고 연에 받아가시는 그 샐러리가 2만 5천 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기업주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풀 크레딧을 다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그 금액을 전부 다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고객이나 혹은 가방 고객들을 만나신다면 세일즈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 보험이 뭐 그 어떻게 가입하고 그룹은 어떻게 나누고 리ኳ어먼트가 뭐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간략하게 그룹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판매하는 그룹 보험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룹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가 돼서 저희가 판매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ully insured plan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level funded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다음 짝에 있는 글로벌 플랜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fully insured 같은 경우는 그냥 메디컬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 뭐 10명의 풀타이머가 있는데 아니면 뭐 풀타이머 10명이 있고 파타이머가 3명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해서 이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 없이 메디컬 언더라이팅 없이 견적을 내서 그분들의 뭐 연령이나 혹은 사시는 지역 등등을 고려해서 코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뭐 저희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죠. 돈 내시고 뭐 사용하시게 되면 뭐 하시는 그 돈을 보험료가 커버가 되는 거고 만약에 1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리뉴하고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입이 제일 간단한 그런 보험이 되겠고요. 근데 레벨 펀디드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 되시겠지만 100% 그냥 내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fully insured 플랜은. 근데 레벨 펀디드 플랜 같은 경우는 여러 그 계층화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다 뭐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큰 차이점은 100% 내고 나면 하나도 못 돌려받지만 레벨 펀디드 같은 경우는 얘들이 펀드를 항목별로 잘 구분을 해놓고 포텐셜 세이빙이라고 해서 따로 쌓아놓고 만약에 해당 그룹이 해당 연도에 보험료 지불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가지 않으면 남은 돈을 돌려줘요. 인플로이어한테.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우리 임직원들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병원 잘 안 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풀리 인슈어드보다는 레벨 펀드가 기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도 보험료도 풀리 인슈어드보다 레벨 펀드가 조금은 더 저렴합니다. 그 상품도 조금 더 커버리지가 좋고요. 하지만 언더라이딩을 하게 되고요. 예, 인별로 언더라이딩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가입 절차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만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예,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많은 그런 보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험의 종류는 도메스틱 플랜, 그러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 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적용되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플랜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저희 같이 뭐 이민자들, 뭐 이민자라고 하면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해 있는 어떤 한국계 본사를 둔 지상사들을 알 확률이 높은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영업이 용이한 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3개사 여기다가 뭐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게 저희 이제 주요 3개사고요. 이 보험은 인터내셔널 인플로이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지상사들 한국 지상사라고 하면 뭐 LG 삼성처럼 큰 회사 말고도 뭐 이 근처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쪽 메릴랜드나 이쪽 지역에는 이제 바이오 그룹들이 한국에서 작은 바이오 그룹들이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조지아나 뭐 알라바마나 이쪽은 큰 뭐 LG, SK 같은 큰 회사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관계사나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인플로이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50% 이상이 비자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상사를 만들었다 하면 여기에서 뭐 한국에서 파견 나온 법인장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현지에 있는 그린카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하이어해서 지사장으로 삼고 그분이 거기에 또 한국에서 많이 인력들을 보내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그 회사 안에는 그린카드나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상당수는 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글로벌 플랜에 가입이 되려면 그 회사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의 그 인력이 비자 워커여야 된다. 그게 이제 조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플랜이 뭐가 좋으냐? 네, 이 플랜은 앞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흔히 가입하는 뭐 그런 그룹 보험, 오바마 보험 대비 베네핏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기 뭐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뭐 티어가 뭐 세 가지 혹은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각 회사마다 좀 티어가 있지만 뭐 상위 쪽으로 올라가면 디덕터블도 없고 그리고 아웃 오브 파켓 매칭음도 없고 코페이도 없고 이런 플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플랜을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 베네핏을 사용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공 말씀드리는 유나르 헬스케어, 에페나 시그나 같은 경우 상품은 기본적으로 다 PPO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리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예, 좋은 세일즈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그룹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정보가 고객사로부터 필요할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네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국에 법인이 있으실 테니까 EIN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주소, 그리고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뭐 그분이 도매업을 하시는지, 뭐 운송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수출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SIC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비즈니스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SIC 코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SIC 코드를 보통은 그 회사에서 본인들이 어떤 SIC 코드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입하려고 하는 인플로이의 센서스. 이게 여기서 센서스라는 표현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인구 조사할 때 센서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플로이.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상세 어떤 인적 정보 사항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수타라고 해서 네, 각 그 기업주가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정부의 unemployment tax assessment라고 해서 계속 내가 그 페이로를 어떻게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하는 게 있어요. 분기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그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받아두실 수 있으면 미리 받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플로이 센서스는 보통 엑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 뭐 소셜 넘버, 주소, 기타 등등 정보들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요 해당 폼은 혹시 나중에 인플로이 그 그룹 보험을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폼은 예, 같이 나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탁폼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러면 그 정보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코트를 한번 내봐야 될 텐데요. 뭐 코트 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소개만 해드리는 거니까 코트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툴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beneficial.co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나렐 헬스케어랑 같이 일을 하는 데고요. 여기 들어가면 유나렐 헬스케어 상품뿐만 아니고 에뜨나, 뭐 카이저, 케어퍼스트 등등의 다른 회사들의 보험들, 코트도 다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유나이티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풀리 인슈어드나 아니면 레벨 펀디드 상품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상품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유나이티드 이외에 다른 회사의 상품들은 풀리 인슈어드 상품들만 지금 베네피로닷컴에서는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은 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에뜨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하는 그 캐리어 중에 하나인데 에뜨나 같은 경우는 qrs.etna.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직접 코트를 내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에뜨나는 뭐 레벨 펀딩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코트 내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꼭 굳이 배우시지 않으셔도 저희 그 스마트 보험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도와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있으니까 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